안녕하세요. 압구정 IELTS 이한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10 tips for IELTS reading. IELTS 리딩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면 유용할 만한 팁 10가지를 정리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에 정리되어 있는 10가지 팁은 특히나 단기간에 지금 현재 5.0 정도의 스코어를 보유하고 있는 학생들이 한 6점, 1점 정도의 향상을 만드는 데 유용할 수 있는 팁들이고, 그 다음에 부족한 실력을 테크닉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팁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거기에 지문은 3개고, 그 다음에 60분 동안 풀어야 되는 게 아카데믹 리딩인데, 여기 맞은 개수별로 밴드 스코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일반적으로 5.0에서 5.5 수준 받는 학생들은 40문제 중에 한 반 정도 득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20개 중반에서 한 30개 근접하면 이제 6점, 6.5, 7.0 정도 득점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5.0 학생이 6.0으로 간다라고 하면 한 20개에서 25개 정도로 한 5개 정도의 득점을 더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뭐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기 지문 3개에서 각 지문당 2문제씩 더 맞추는 거라고 계산을 하면 편리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팁을 설명을 해 드릴게요. 지문 1개당 13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개의 지문에서 1개는 14문제가 출제가 되고, 나머지 2개는 13문제. 그래서 토탈 40문제가 출제가 되죠. 근데 14문제, 13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에 한 7, 8문제 정도가 한 6.0 수준의 학생, 그 실력을 갖추고 있는 학생들이 맞출 수 있는 문제의 수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순서대로 풀다가 1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풀다가 중간에 풀리지 않는 거, 아니면 초반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7.0 이상의 수준이 되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구나. 내가 이거 풀어봤자 시간만 버리고 푼다고 해도 채점하면 틀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빨리빨리 스킵하시거나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으셔야 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20분 이내에 지문 1개, 즉 13문제를 풀 수 있게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단기간에 점수를 올릴 때 이게 되게 중요한 팁이에요. 문제를 한두 번 읽고 지문에서 그 해당되는 부분이 풀린다라고 하면 빨리 푸시고, 풀리지 않나, 한두 번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되고 지문에서 어디에 나왔는지 모르겠어, 그러면 신속하게 찍고 넘어가시든지 아니면은 비워두고 넘어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면 지금 이렇게 13문제가 출제되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1번부터 7번 True False Not Given, 8번부터 13번은 이제 노트, 테이블 컴플리션 형태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1번을 풀었더니 쉽게 풀렸어. 2번을 푸는데 잘 안 풀려. 그러면 빨리 3번으로 넘어가서 풀렸다. 4번 안 풀린다. 그러면 5번 넘어가고, 이렇게 해서 빨리 푸시고 풀 건 풀고 안 풀리는 거는 스킵하신 다음에 8번에서 13번으로 가서 빈칸을 채우는 것도 마찬가지 요령이에요. 8번이 안 채워질 때는 바로 9번에 들어갈 게 뭐지? 10번에 풀고, 그 다음에 11번 모르겠네, 13번, 12번 이렇게 해서 계속 넘어갈 수 있게끔 빨리빨리. 그래서 20분을 넘지 않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거는 스킵하고 나중에 풀 걸로 둔다든지 비워둔다든지 아니면 찍는다라고 하면 이 13문제를 푸는데 20분이 아니라 한 15분? 많아봤자 한 17분 정도를 해야지 나중에 비어있는 문제들, 찍었던 문제들을 다시 살펴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첫 번째 팁이었고, 이제 두 번째 팁을 보면 이것도 잘 지켜주셔야 됩니다. 문제 유형을 빨리 파악을 하시고 내림차순,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는 문제들 위주로 푸셔야 돼요. 그 중에서도 키워드가 잘 잡히는, 키워드가 잘 등장하는 문제 위주로 먼저 푸셔야겠죠. 예를 들면 True False Not Given, Sentence Completion, Multiple Choice 같은 문제인데, 자, 여기 보시면 True False Not Given, 이 사이에는 사람 이름 아니면 국명 아니면은 뭐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어떤 표현이라든지 연도라든지 뭐 여기에서 6 months 이런 따옴표로 주는 이런 어떤 키워드들이 잘 등장하니까 지문에서 빨리 찾을 수도 있고, 그 부분을 순서대로 풀 수도 있으니까 순서대로 풀면서 빨리빨리 찾아갈 수 있는 걸 푸시는 게 시간을 초반에 많이 세이브할 수 있고, 나중에 이제 키워드가 잘 안 나오거나 뒤죽박죽 나오는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찾을 수가 있게 되니까, 순서대로 풀리는 문제 먼저 푸시고 키워드가 잘 나오는 문제 먼저 푸시는 거 필수입니다. 꼭 지켜주셔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팁을 알려드릴 텐데, 세 번째는 패세지 1을 빨리 푸셔야 돼요. 패세지 1은 내림차순으로 나오고 출제되는 문제들이 주로 1번부터 13번까지 지문에서 순차적으로 풀려요. 그래서 여기에서 시간을 최대한 세이브할 수 있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패세지 1의 지문이 나온다라고 하면 1, 2, 3, 4, 5, 6, 7 해서 true, false, not given이 이렇게 순서대로 나오면 이 남은 지문에서 8, 9, 10, 11, 12, 13번 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풀리게 되죠. 패세지 1에서는 이게 일반적인데, 패세지 2나 패세지 3로 가게 되면 1, 2, 3, 4, 5, 6, 7번 이렇게 나온 다음에 8번이 다시 8, 9, 10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풀리는 형태의 문제들이 끝난 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다시 앞으로 와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풀리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니까, 지금 패세지 1은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고 패세지 1을 최대한 빨리 순차적으로 푸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시간을 여기에서 아끼면 아낄수록 패세지 2와 3에서 쓸 수 있는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세지 2, 3를 푸는 요령인데, 네 번째, 패세지 3를 먼저, 패세지 2를 나중에 푼다. 그 이유는 패세지 2, 두 번째 패세지에 출제하는 패턴이 뭐냐면 디스오더 문제, 뒤죽박죽 나오는 문제들을 주로 배치를 해요. 패세지 3에도 뒤죽박죽 나오는 문제가 덜어 나오긴 하는데, 패세지 2가 훨씬 더 빈도수가 높게 디스오더 문제를 출제합니다. 그렇게 돼서 패세지 2가 디스오더 문제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하면 패세지 3를 먼저 푸는 거죠. 근데 패세지 3에도 디스오더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냥 순차적으로 패세지 2 풀고 패세지 3로 가면 돼요. 이 디스오더 문제가 나왔냐 안 나왔냐에 따라서 패세지 3를 먼저 푸냐 2를 먼저 푸냐를 결정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디스오더 문제 유형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which section co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해서 이런 인포메이션을 주고, 지금 각 단락 A부터 H 단락 중에 어떤 게 이 인포메이션들이 언급되어 있는 단락이냐라고 하면, 지문에서 이렇게 풀어보면, 찾아보면 이게 뭐 맨 마지막에 있는 H 단락에서 언급이 된 정보일 수 있고, 그 다음 게 다시 지문 초반에 있는 A 단락에서 언급될 수도 있고, 그래서 뒤죽박죽 풀리는 문제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뒤죽박죽 나오는 문제 유형이 이거죠. List of something을 줘요. 그래서 people를 준다라고 하면 이제 스텔라 파치디와 A, B, C에 있는 이런 리스트에 있는 뭐 국가 명이라든지 사람 이름이라든지 어떤 여러 가지 연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문에서 순서대로 등장을 하지만, 이 스텔라 파치디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한 게 40번일 수도 있고 39번, 38, 37번 어떤 걸지 몰라요. 이게 풀리는 게 순서대로 지문에서 이게 언급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순서대로 나오고 얘네가 뒤죽박죽 풀리게 되니까, 이런 문제 유형은 시간을 되게 많이 드릴 수밖에 없게끔 그렇게 고안은 해낸 문제니까, 여기에서 시간을 허비하게 된다라고 하면 뒤에 쉽게 나와 있는 문제들을 시간이 부족해서 찍을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패세지 3 지문 내용이 어렵게 느껴지지만 문제 풀기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시간만 충분하면 득점할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 부분 있는데, 한 6, 7문제 정도는 6.0 수준의 스코어, 5.0 수준의 스코어를 가지고 있는, 그 실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 충분히 득점을 할 수 있는 건데, 패세지 3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시간 관리를 잘못해서 뭐 10분 남아서 5분 남아서 해서 그 쉬운 문제들조차도 다 찍을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이 패세지 3를 상당히 잘 여러분들이 다룰 수 있으셔야지 아깝게 시간이 부족해서 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 찍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보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6번째 팁을 드리자면, 문제 유형별로 첫 두 문제가 어렵게 출제될 수 있다라고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이렇게 뭐 대부분의 학생들은 뭐 1번부터 5번 문제 유형이 있으면 1, 2, 3, 4, 5를 푸는데, 1, 2번이 만약에 어렵게 나왔다라고 하면 1, 2번에서 시간을 되게 많이 쓰면서 집중력이 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시간도 쫓기게 될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다면 첫 번째 두 문제가 되게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첫 번째가 쉽게 풀리면 중간에 있는 게 어려운 거고, 첫 번째가 어렵게 출제가 되면 중간이 쉬운 문제들이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판단하시면서 인식하시고 빨리 대처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형별로 첫 두 문제를 어렵게 내는 패턴들이 덜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항상 주의하시면서 푸시고, 빨리 스킵하고 중간에 있는 거, 뒤에 있는 문제들 쉽게 나온 것들을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예를 들면 지금 1, 2번이 어렵게 나왔을 수 있어. 근데 3번을 지문에서 키워드를 찾아가지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되게 쉽게 풀려. 4번 풀려. 그 다음에 5번 풀려. 근데 6번 어려운 것 같아. 그 다음에 7번 되게 쉽게 풀릴 수 있고. 그 다음에 8번 어려워. 9번 어려워. 근데 10번 너무 쉬워. 11번, 12번 쉽게 나와서 시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어. 근데 13번 어렵게 나왔어. 막 이런 식으로 계속 섞여서 나오는데, 특히 초반에 있는 두 문제, 한두 문제 정도를 잘 관리하실 수 있으셔야지 뒤에 있는 문제들에서 스피드를 내면서 푸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7번째 팁은 지문에 있는 단어가 문제 예시에 똑같은 단어를 활용해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이제 답이 될 확률이 거의 없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문제 유형이 헤딩 매칭이나 멀티플 초이스인데, 자, 이렇게 리스트 오브 헤딩, 이제 매칭할 수 있는 이 헤딩들이 쭉 있어요. 근데 섹션 A를 읽어봤더니 섹션 A에 만약에 human judgment라고 하는 단어가 그 지문에서 보였어. 이 단어가 똑같이 보였어 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분은 대부분의 그 5점대에 있는 학생들은 human judgment가 있으니까 이런 내용이 이 헤딩이 아닐까라고 2번을 여기에다 답을 적는데, 그런 경우는 없어요. 지문에 있는 단어와 헤딩에서 똑같은 동의어 처리되면 모를까 똑같은 단어로 답이 될 확률은 거의 없으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삭제하신 다음에 나머지를 여기에다가 매칭하시면서 찍는 게 훨씬 더 맞출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팁, 헤딩 매칭 문제는 각 단락의 첫 두 문장, 즉 모든 단락의 주제문은 첫 문장 또는 두 문장이 여기에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니까 첫 두 문장 읽고 헤딩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풀리는 문제들이 보통 한 8문제가 헤딩 매칭으로 나왔다라고 했을 때 첫 단락의 첫 두 문장을 읽고 풀었을 때 풀리는 문제가 한 3, 4문제 정도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문제는 첫 두 문장으로 해결이 안 된다 판단을 하시고, 두 문장 읽고 헤딩이 이건 것 같다라고 느낌이 오는 건 빨리빨리 결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절반 정도 헤딩을 찾을 수 있다. 주제문을 찾지 못한 경우 그냥 다음 문제로 빨리빨리 넘어가는 것도 중요한 스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해서 패러그래프 A의 헤딩을 찾는다라고 하면 패러그래프 A 여기에 첫 두 문장을 읽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첫 두 문장에서 언급된 내용이 비슷한 게 있는지 빨리 골라내시고, 그 다음에 여기 B 단락 첫 두 문장 읽고 해석을 하시고, 여기에서 헤딩이 있으면 이게 매칭이 되는 것 같아 이러면 빨리 적어주시고, 없다라고 하면 다음 C 단락으로 넘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지금 헤딩 매칭에서 시간을 줄이면서 짧은 시간 동안 요령껏 효과적으로 이제 답을 골라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팁은 이제 이건 논란이 있을 만한 팁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되게 극단적인 방법이 될 텐데, 5.0 스코어라고 하는 그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낫기분으로 적었는데 답을 확인해 보니까 false다. false라고 적었는데 답을 확인해 보니까 낫기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지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라고 하면 이 false와 낫기분의 개념을 학습을 통해서 익히는 것보다는 그냥 극단적이지만 낫기분이라 생각이 되고 하면 쓰실 때 false라고 적으시고, false라고 생각하시면 낫기분으로 적으세요. 이게 지금 짧은 기간, 단기간 동안 여러분이 지금 실수가 많이 나는 부분을 극복하는 방법. 실제로 제가 학생들한테 이런 가이드를 하고 그 학생들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true, false, 낫기분의 개수가 올라가는 거를 여러 번 목격했으니까 지금 이거 불안하지만 그래도 내가 한번 시험해 보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적용해서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현실적으로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주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5점대 학생들은 실력상 이 두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 한 6점, 7점대에 갔을 때 false와 낫기분의 개념을 정확하게 구분하고 이거는 false야, 이건 낫기분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0번째 팁은, 일단 시험은 실전 감각을 익힐 수 있으셔야 되는데, 캠브리지 교재를 구입하십시오. 지금 16권까지 나와 있으니까 16권, 15권, 14권 역순으로 해서 쭉 푸시는데, 실전 문제를 시험 보듯이 푸셔야 돼요. 60분 동안 제가 알려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테크닉들을 적용시켜야겠죠.
뭐 시간 안에 20분 안에 열쇠 문제를 풀고 순서대로 풀고 뒤죽박죽 풀리는 문제를 건너뛰고 뭐 이렇게 풀리는 거 풀고 안 풀리는 거는 빨리빨리 건너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최소 5세트 5개의 테스트 정도는 보셔야지 이제 시험장 갔을 때 그 실전 감각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게 되니까 이게 중요함. 그냥 이론만 알고 어떻게 풀어야지 하고 시험장 가서 푼다고 해도 그게 지금 제대로 실전에 적용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시간관리, 문제 유형별 풀이 순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려면 한 5세트 정도 5개의 테스트가 필요하고 그랬을 때 한 5개 정도의 향상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제 마지막 팁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너럴 전체적으로 나는 시간이 많아요 5점인데 시간이 뭐 몇 달 있어요 라고 하면 이제 되게 정석으로 공부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단기간이 아니라 내가 지금 뭐 시험 점수를 제출하는 게 뭐 3주 안에 한 달 안에 제출이 돼야 됩니다 라고 하면 앞에 있는 여러 10가지 팁을 참고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나는 이제 장기적으로 7점 8점까지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지금 이 팁들을 좀 참고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배경 지식 없는 주제들 때문에 지문이 해석이 안 된다든지 뭐 예를 들면 뭐 심리학이라든지 교육 아니면은 뭐 환경, 과학, 테크놀로지 이런 것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지문을 정독하시면서 그 배경 지식을 쌓으세요.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 어휘들을 정리하셔가지고 꼭 숙지하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내가 true, false 낫기분이나 여러 문제에서 틀린 답들을 철저하게 오답 정리하셔야 돼요. 이게 왜 나는 true라고 썼는데 false다? false인 이유가 뭘까?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다 찾으셔야 되는데 내가 10문제를 틀렸다 라고 하면 한 3문제 정도 30%만 하면 돼요. 내가 지금 현재 수준이 5.0인데 지금 당장 다음 목표는 6점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해당되는 내가 6점으로 가기 위해서 맞춰야 되는 문제들만 오답 정리하시면 되지 7점, 8점, 9점에 해당되는 그런 수준의 문제들 틀렸을 텐데 그걸 정리할 필요는 없어요. 당장은. 그리고 시간 낭비예요. 그거를 오답 정리해서 내가 이해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바로 내가 1점, 2점, 1점, 0.5점 올릴 수 있는 그런 되게 아쉽게 틀린 문제들 위주로 철저하게 하시고 문제 지문의 동의어 찾기. 그래서 문제에서 이 단어가 나왔는데 지문에서는 이런 동의어가 나왔다. 이런 것들을 세트화 시켜가지고 정리를 잘 해주셔야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력을 향상시키거나 개수를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되게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모든 문장 그러니까 문제 있는 문장을 정확하게 해석하고 문장 구조를 분석하기 이게 문법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에요. 정확하게 문장 구조를 분석해가지고 정확하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지문에 있는 건 너무 많은 단어들과 너무 복잡한 문장이니까 차라리 문제에 있는 문장 약간은 구조가 단순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주어가 여기까지고 동사가 이거고 목적어가 이거다.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가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셔야지 지금 장기적으로 문장 구조 정확하게 보고 정확한 해석을 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이상 지금 IELTS 리딩에서 여러분이 참고하면 좋을 만한 팁들을 알려드리는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